자, 오늘은 교과서 103페이지 함께 생각하는 탐구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를 보면 짜릿하게 즐기자 스카이다이빙에서 스카이다이빙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스카이다이빙은 낙하산을 착용하고 항공기에서 뛰어내려 낙하산을 펴지 않은 상태로 자유 강화하면서 사전에 계획된 동작을 수행한 뒤 정해진 고도에서 낙하산을 펴고 땅에 안전하게 착지하는 항공 스포츠입니다. 자, 낙하산을 펴지 않은 상태로 자유 강화를 한 다음에 정해진 고도에서 낙하산을 펴고 그 다음에 땅에 안전하게 착지하는 이 순서가 이렇게 세 가지 임무를 수행하게 되겠죠. 순서대로 수행하게 되겠죠. 그리고 자유강항할 때의 속력이 시속 180km 이상의 고속이기 때문에 800m 이상의 높이에서 낙하산을 펼쳐야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볼 텐데요. 여기 목표를 보면 스카이다이버가 낙하산을 펼치는 순간의 속도, 그리고 스키점프가 착지하는 순간의 속도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스카이다이버가 낙하산을 펼치는 순간의 속도와 관련된 문제가 과정 1이고요. 그리고 스키점프 선수가 착지하는 순간의 속도와 관련된 문제는 과정 2입니다. 예, 그럼 과정 1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물체가 h0m의 높이에서 자유낙하할 때 낙하를 시작한 지 t초 후에 물체의 높이 h는 h0 빼기 5t 제곱이라고 합니다. 어느 스카이다이버가 2800m의 높이에서 날고 있는 비행기에서 뛰어내려 800m의 높이에서 낙하산을 펼쳤다. 이 스카이다이버가 낙하산을 펼치기 전까지 자유낙하하였다고 가정할 때 낙하산이 펼치는 순간의 속도를 구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이 식에 적용하기 위해서 요 H0라는 게 무엇인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H0는 자유낙하를 시작한 높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읽어보면 2800m의 높이에서 날고 있는 비행기에서 뛰어내려서 라고 했어요. 그래서 800m까지 도착을 할 텐데 낙하산을 펼치기 전까지 자유낙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800m부터 800m가 될 때까지는 자유낙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H0m의 높이에서 자유낙하를 한다고 했다면 처음 시작한 높이가 바로 2800m이기 때문에 H0가 2800이 되겠네요. 그러면 낙하를 시작한 지 t초 후의 물체의 높이는 H는 H0 다시 2800 빼기 5t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활동을 한번 볼까요? 자, 구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낙하산을 펼치는 순간 스카이다이버에 뭘 구한다? 마지막에 구하려고 했던 게 여기 나왔죠? 낙하산을 펼치는 순간 스카이다이버의 속도를 구하기로 했었어요. 그럼 속도겠구나. 그리고 낙하산을 펼치는 순간 스카이다이버의 높이는 800m이다. 그러면 높이가 얼마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알아봐야 하느냐? 높이가 800m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알아봐야겠죠. 그러면 조금 전에 구했듯이 H0가 2800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H는 2800-5t제곱이라고 하는 식이 성립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높이가 800m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알아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높이가 바로 요 h니까 2800 5t 제곱이 800이 될 때의 t를 구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800을 이항해 주면 2000는 5t 제곱이 되고, 그러면 t 제곱은 5로 나눠주면 400이 되기 때문에 t는 20이 되겠네요. t는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20인데 t는 시간이기 때문에 t0가 바로 t0가 그러면 20초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이의 결과를 이용해서 낙하산을 펼치는 순간에
스카이다이버의 속도를 구해보자. 자, 속도는 뭘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죠? 예,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죠? 그러면 요 h라고 하는 게 바로 높이니까 이 h가 바로 높이가 될 거, 네, 위치가 될 거예요. 그러면 h를 미분하게 되면 h 프라임 t는 2800은 상수니까 미분하면 0이고 마이너스 5t제곱만 미분하면 마이너스 10t가 되겠죠? 그러면 요 h 프라임 t가 바로 뭐다? 속도가 되겠네요. vt가 돼요. 근데 몇 초일 때? t가 20초일 때였으니까 v 20을 구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0 곱하기 20은 마이너스 200이 되겠네요. 그래서 낙하산을 펼치는 순간에 스카이다이버의 속도는 마이너스 200m/s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번은 빈칸 채우기를 속도 800이라고 답을 구할 수 있고 2번은 t0가 20초라고 구할 수 있고 3번은 이 스카이다이버의 속도를 마이너스 200m/s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과정 2번 스키점프 선수에 관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게요. 어느 스키점프 선수가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13.2m인 연습용 점프대에서 점프를 시작한 지 t초 후의 높이 h는 이런 식이 성립한다라고 합니다. 이 선수가 점프를 시작하여 착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3초이고 착지하는 순간의 속도가 마이너스 19.4m/s일 때 상수 A, B의 값을 각각 구해봅시다 라고 했는데 과정 1의 활동 단계에 따라서 똑같이 한번 그 단계를 따라서 과정 2를 해결해 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착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3초라고 했어요. 그럼 착지할 때라는 거는 높이가 얼마란 얘기죠? 높이가 0이란 얘기죠. 그러면 t가 3일 때 h가 0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식을 세워보면 0은 9a 플러스 3b 플러스 13.2가 됩니다. h에 0 대입하고 t에 3을 대입한 거예요. 다음으로 착지하는 순간의 속도가 마이너스 19.4m/s예요. 착지하는 순간은 t가 3일 때라고 했죠? 그러면 속도는 위치를 미분하면 되니까 h 프라임 3이 마이너스 19.4라고 할 수 있겠네요. 왜냐면 h가 위치를 표현하는 함수인데 그것을 미분하면 h 프라임이 바로 h 프라임 t가 바로 속도를 의미하니까 h 프라임 3이 마이너스 19.4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식을 세워보면 h 프라임 x는 h 프라임 t는 2at 플러스 b가 되고요. 그러면 h 프라임 3은 3을 대입해주면 6a 플러스 b인데 이것이 마이너스 19.4가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두 개의 식을 찾아냈어요. 어디 있어요? 두 개의 식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또 있습니다. 이렇게 A, B에 관한 식이 두 개가 찾아졌으니까 이 둘을 연립해서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9A 플러스 3B는 13.2 이거 나눌 수 있겠다. 그러면 3으로 나눠주면 3A 플러스 B 플러스 4.4가 0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 6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9.4이고 3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4.4죠. 그러면 빼주면 3A가 마이너스 19.4에서 마이너스 4.4를 빼주면 마이너스 19 플러스 4가 되니까 마이너스 15가 되겠네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5. 자, A 대신에 마이너스 5를 거꾸로 대입을 해보면 3A 플러스 B에다 한번 대입해 볼까요? 우리 3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4.4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5를 대입해 주면
마이너스 15 플러스 b가 마이너스 4.4니까 b는 15 빼기 4.4여서 10.6이 되겠네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 그리고 b는 10.6이라고 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건 무엇인 것 같아요? 네, 위치에 관한 식이 나왔을 때, 그 위치에 대한 식이 나오고, 그 속도, 그리고 뭐 시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말로 설명되어 있는 경우에 문제가 꽤 나올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로 설명되었을 때, 그 말을 숫자로 바꿔서 어떤 상황을 식으로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여기 있는 말들 중에서 이제 숫자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거고, 뭐 문자가 지금 H0, 뭐 H, T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저것이 높이고 저것이 처음 높이고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한 다음에 나와 있는 숫자들 중에 어느 것이 처음 높이고 T 초후에 높이고 이런 거다라는 걸 파악해 가지고 식을 나름대로 다 세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식으로 잘 바꾸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이어서 중단원 연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중단원 연습 문제 중에서 1번 문제는 지난 시험 범위였기 때문에 1번 문제는 해결을 했고요. 2번, 3번, 4번 순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함수 fx는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ax가 x는 1에서 극대값을 가질 때 극소값을 구하시오. 자, x는 1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라고 하면 어떤 식이 성립해야 되죠? f'1은 0입니다. x는 a에서 극값을 가지면 f'a는 0이다 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f'1이 0이어야 해요. 그러면 f'x는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a고요. 그럼 f'1은 마이너스 3 플러스 a인데 이것이 0이 나오려면 a는 3이어야겠네요. 그럼 f'x는 a 대신에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3이고, 자, 이것이 0이 되게 하는 값이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x는 1 또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값을 가지겠네요. 원래는 이렇게 f'x가 0이라고 해서 무조건 극값을 갖는 건 아니지만 다항함수에서는 요 f'x는 0의 근이 짝수 중근만 아니면 중근 중에서 짝수 중근만 아니면 극값을 갖는다고 이제 배웠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x는 1에서 극대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소값을 갖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극소값이니까 극소값은 뭐가 되겠어요? f-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fx가 뭐라고 구해졌죠?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3x가 되니까 거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1 마이너스 3이 되어서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러면 극소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 자, 다음으로 3번. 다음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시오. 자,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땐 지금 1번하고 2번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1번은 교과서에 있는 원칙대로 풀어보고 2번은 좀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f'x를 구하고 도함수의 활용이니까 당연히 미분을 해 봐야겠죠. 그럼 이제 요 f'x가 0보다 큰 경우를 찾아봅시다. 그러면 6x의 제곱 마이너스 12x가 0보다 커야 되니까 6x로 묶으면 x-2가 0보다 커야 돼서 x는 2보다 크거나 x는 0보다 작아야겠네요. 두 번째, f'x가 0보다 작으려면 6x의 제곱 마이너스 12x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6x의 x-2가 0보다 작아야 되므로 x는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아야 합니다. 세 번째, f'x가 0인 경우를 찾아보면요.
6x 제곱 마이너스 12x가 0이니까 x는 0 또는 2가 되겠죠? 그러면 요 f'x가 0인 점은 좀 중요한 점이 되기 때문에 요 점의 좌표들도 다 구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f0을 구해보면 2이고 f2를 구해보면 16 빼기 46, 24 플러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2여서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0,2, 2, 마이너스 6을 의미하겠네요. 자, 이렇게 fx가 0보다 크고 작은 구간을 구하고 f'x가 0인 걸 구했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했죠? 표를 그렸죠. 표를 그렸어요. 그래서 x f'x fx라고 하고 경계가 되는 값이 0과 2네요. 0과 2가 되고 자, 0보다 작고 0과 2 사이 2보다 크고 그럼 0보다 작을 때는 f'x가 0보다 컸어요. 그러면 여기가 양수. 0과 2 사이에서는 f'x가 0보다 작았어요. 2보다 클 때는 컸고 그리고 x가 0일 때는 f'x가 0, 2일 때도 0이었어요. 그러면 f'x가 플러스면은 fx는 증가하는 거고 마이너스면 감소, 플러스면 증가. 그리고 x가 0일 때 함수값이 2라는 걸 구했으니까 여기는 2, x가 2일 때는 함수값이 마이너스 6이라는 걸 구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될까요? 0,2를 지나고 2, 마이너스 6을 지나는 그래프인데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져서 여기 극대가 되는 점이 0,2이고 극소가 되는 점이 2, 마이너스 6이겠네요. 그러면 x축은 이렇게 지나가겠죠. 죄송합니다. x값이 0인 점이 여기 있으니까 y축이 이렇게 지나갈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y값이 2이고 여기는 y값이 마이너스 6이니까 x축은 조금 위쪽으로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2, 마이너스 6 그리고 여기가 0,2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래서 원래 원칙대로 그래프를 그린다면은 3차 함수나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에는 우선은 미분한 다음에 0보다 큰 구간, 0보다 작은 구간을 찾고 그리고 0이 되는 값을 찾은 다음에 0이 되는 값에서는 함수값까지도 구하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요 표를 그리죠. 이 표를 그리고 나면 증가함수 상태가 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자, 2번 문제 똑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미분을 해볼게요. f'x는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8x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f'x가 0인 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4x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가 0이어서 4x에 x 플러스 루트 2, x 마이너스 루트 2가 0이 될 겁니다. 그럼 f'x가 0이 되는 x값은 x는 마이너스 루트 2이거나 0이거나 루트 2가 되겠죠. 자, 1번과 달리 2번 요 문제는 조금 더 쉽게 푸는 방법을 풀어본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그래프의 개형은 대충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우선은 이 함수는 4차 함수예요. 4차 함수이고 최고 차이의 개수가 양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f'x가 0인 점을 찾아보니까 3개가 나왔고 중근이 아니에요. 그러면 요 세 값에서 전부 다 뭘 가져요? 전부 다 그 값을 갖게 되겠죠. 그럼 그래프 형태가 최고 차이의 개수가 양수라면 그래프 형태가 이런 그래프 형태가 나오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2에서의 함수값, 0에서의 함수값, 루트 2에서 함수값만 바로 구하면 그러면 좌표를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f 마이너스 루트 2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루트 2의 4제곱이면 4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이면 2니까 2 곱하기 4는 8 플러스 5여서 1이고 f0은 5 그리고 f 루트 2는 똑같이 4 빼기 8 플러스 5가 되어서 1이 될 겁니다. 그럼 그래프의 개형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식이 될 거고, 요 점의 좌표가 극대가 되는 점의 좌표가 0,5이고 요 극소가 되는 점의 좌표 두 개가 마이너스 루트 2,1, 루트 2,1이 될 거예요. 그러면 축이 어떻게 지나가느냐? 0,5면은 x 값이 0이기 때문에 y축이 이 점을 지나야겠죠. 그리고 x축은 어떻게 지나가야 돼? y 값이 여기가 5고 여기가 1이니까 이렇게 아래쪽으로 지나가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1, 5, 여기는 루트 2,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2, 원점 x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2번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금 1번 문제 풀 때 선생님이 여기 원점과 x축 그리는 걸 좀 생략했었네요. 자, 이 두 문제를 풀어보니까 1번 같은 문제는 이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는 원래는 이 1번처럼 이렇게 원칙대로 풀어야 돼요. 0보다 f'에서 0보다 클 때 작을 때 0일 때를 찾아서 표를 그려가지고 증가함수 상태를 판단해서 그려야 되는데 3차 함수,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된다라고 대충 알고 있다면 그러면 f'x가 0인 점만 찾으면 그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그래프의 개형을 통해서 그래프를 좀 더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1번대로 풀어야 된다는 거, 1번 풀이처럼 풀어야 된다는 거, 표를 그려서 풀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다음으로 4번 문제 풀겠습니다. 직선도로를 달리는 자동차가 제동이 걸린 후에 t초 동안 움직인 거리 x는 18t-t 제곱이라고 한다. 이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보통은 이렇게 x라고 두기도 하지만 xt, 그러니까 x인데 t에 관한 함수이기 때문에 18t-t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x는 지금 xt라고 하는 함수는 시간 t에 따라서 시간 t에 따른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죠. 그러면 이걸 미분해 주면 x 프라임 t는 마이너스 2t 플러스 18이 될 텐데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예, vt가 되는 거죠. 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속도를 나타내는 함수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at는 어떻게 구하죠?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하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2. 가속도는 상수함수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1번 제동이 걸린 시점으로부터 2초 후에 속도와 가속도. 그럼 이거는 지금 V2와 A2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럼 V2는 VT가 이렇게 마이너스 2T 플러스 18이라고 주어졌으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2 플러스 18이 되어서 14가 되겠네요. 그러면 속도는 14m/s 이렇게 되겠고 AT는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마이너스 2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m/s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속도와 2초 후의 속도와 가속도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동이 걸린 후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과 움직인 거리. 자, 정지할 때라는 얘기는 속도가 0이라는 거죠. 정지할 때라는 말을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VT가 마이너스 2T 플러스 18이었으니까 이것이 0이 되는 시간은 T는 얼마? 9겠네요. 그러면 이때까지 걸린 요 시간은 얼마? 9초가 되고 그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움직인 거리는 지금 앞에서 T초 동안 움직인 거리 X를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바로 XT가 바로 움직인 거리예요. 그러면 XT인데 T가 얼마일 때? 9일 때까지라고 했으니까 X9를 구하라는 얘기겠네요. 그러면 18 곱하기 9 빼기 9의 제곱이 되니까 18은 2 곱하기 9의 제곱이 되겠네요. 18은 2 곱하기 9니까 2 곱하기 9의 제곱 빼기 9의 제곱이어서 9의 제곱이 답이 되어서 81. 그래서 81m를 움직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문장들을 어떻게 식으로 바꿀지를 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문제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3차 함수 fx의 도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닫힌 구간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해서 함수 fx가 최대가 되는 x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f'x의 그래프만 주어진 상태에서 fx를 묻는 문제들이 꽤 잘 나옵니다. 그럼 f'x의 그래프를 봤을 때 f'x는 부호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f'x는 이렇게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어때요? 양수고, 다음에 0과 4 사이에서는 음수고, 그리고 4보다 클 때는 양수가 되겠네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f는 x가 0보다 작을 때 증가하고, x가 0과 4 사이일 때는 감소하고, x가 4보다 클 때는 증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프의 개형이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여기가 x가 0인 경우, 여기가 x가 4인 경우가 되겠네요. 그런데 x값의 범위를 어떻게 제한을 했어요, 지금? x값의 범위를 이렇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게 제한을 했어요. 자, 그러면 2가 이쯤에 있을 거고 마이너스 2는 이쯤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2까지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증가만 할 거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는 증가, 그리고 0부터 2까지는 감소만 할 겁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최대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x가 0일 때 최대값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증가하고 0부터 2까지는 감소만 하니까 x는 0에서 최대값을 갖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7번 문제에서 언제 최대가 되겠느냐,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언제 최대가 되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x값은 0에서 x는 0에서 최대가 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8번.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 1리터의 가격 x1과 판매 총액 y1 사이에는 y는 마이너스 5 x의 세제곱 플러스 2000x 제곱인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y가 증가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저 y를 fx로 한번 더 볼게요. fx는 마이너스 5x의 세제곱 플러스 2000x의 제곱. 그러면 지금 y가 증가한다는 거는 fx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럼 fx가 증가하려면은 f'x가 0보다 클 때 fx가 증가한다고 했어요. 그럼 미분을 해볼까요? f'x는 마이너스 15x의 제곱 플러스 4000x인데 얘보다 이 f'x가 0보다 크다면 f는 증가하겠죠. 그러면 f'x가 0보다 큰 값을 한번 구해보면 우선 마이너스 5로 양변을 나눠보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800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3x로 묶어주면 x 빼기 3분의 800이 0보다 작다니까 x는 0보다는 크고 3분의 800보다는 작다. 그럼 이 범위에서 f는 증가하겠네요. 사실 따지고 보면 등호를 붙여도 증가하게 되는 거 맞죠? 이 범위에서. 네, 앞에 처음에 이제 이 증가하는 구간 구하는 문제에서도 이렇게 0보다 큰 구간을 구한 다음에 구간의 양끝점에 꼭 등호를 붙였던 거 아마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x값의 범위를 0보다 크고 400보다 작다라고 제한을 했어요. 그러면 요 증가하는 구간을 따져보면 0보다 크고, 왜냐면 지금 정의역에서 지금 0보다 크다라고 해서 0을 뺐기 때문에 이 0은 빼야 됩니다. 그래서 0보다 크고 x가 3분의 800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x는 y가 증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y가 증가하는 x값의 범위는 이렇게 구해지겠네요. 자, 다음 9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기 위한 상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이 문제는 3차 방정식이네요.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은 뭐였죠? 극대값과
극소값을 곱했을 때 0보다 작아야 됐죠. 예, 그러면 요거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0보다 작다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fx는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a인데요. f'x는 3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가 돼요. 이것이 0이 되려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0이니까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이 0이 되어서 x는 마이너스 3과 1에서 그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fx는 다시 f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7 플러스 27 플러스 27 플러스 a가 돼서 a 플러스 27이고요. f1은 1 플러스 3 마이너스 9 플러스 a니까 a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값이 극대값과 극소값이 되겠죠? 극대값과 극소값. 그러면 a 플러스 27 곱하기 a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27보다 a는 크고 5보다 작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3차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은 뭐냐? 이 방정식의 방정식은 무엇은 0이라고 했을 때 이 좌변을 fx라고 두었을 때 이 fx의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해서 그 곱이 0보다 작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풀어야 합니다. 자,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 나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극대값, 극소값을 곱했을 때 0이 나와야 하고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하나밖에 없다. 다시 얘기하면 실근 하나와 허근 두 개를 갖는다라고 한다면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0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0번 문제는 부등식의 활용 문제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 x 4제곱 마이너스 4k 세제곱의 x 플러스 27이 0보다 크다. 이것이 성립하기 위한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좌변을 fx라고 두고 그런 다음에 fx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러면 fx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fx를 한번 미분해 볼게요. f'x는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4k의 세제곱이에요. 이것이 0이 나와야지 이제 그 값을 가질 텐데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k 세제곱이 0이니까 x 마이너스 k의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k제곱이 0. 그러면 x는 k. 여기는 허근 나오죠? 그래서 x는 k만 해가 되겠네요. 그럼 이건 그래프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4차 함수가. x는 k까지는 감소하고 그리고 x는 k에서 극소값을 갖고 그 다음에 x는 k의 오른쪽에서는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럼 x는 k에서 바로 x는 k에서 최소값을 갖게 되겠네요. 그러면 fk가 최소값이 되니까 fk는 k의 4제곱 마이너스 4k의 4제곱 플러스 27이니까 마이너스 3k의 4제곱 플러스 27이고요. 그럼 이게 최소값인데 이 최소값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최소값이 0보다 커야 되니까 이 최소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걸 풀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3k의 4제곱이 마이너스 27보다 크다고요.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 k 4제곱이 9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 k 4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다라는 걸 인수분해하면 k제곱 플러스 3, k제곱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고요. 얘는 k제곱 플러스 3은 0보다 크기 때문에 양변에 나눠줘 버려도 상관없어요. 그럼 k제곱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 루트 3보다 k는 크고 루트 3보다 작다. 그렇다면
이 주어진 요 부등식이 성립하기 위한 실수 k 값의 범위는 이렇게 마이너스 루트 3보다는 크고 루트 3보다는 작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부등식에 활용해서 요 fx가 항상 0보다 크기 위한 조건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그 fx의 최소값이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걸 보이면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